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적이고 흔들림 없는 연인의 원형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경외심과 동시에 미묘한 공포를 담아 INTJ를 지목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들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명징합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냉철한 이성이라는 닻을 내리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연인의 삶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라는 뜬구름 잡는 위로. 대신 A야는 리스크가 크니 비안으로 우회하자며 완벽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들의 모습은 거부할 수 없는 섹시함으로 다가옵니다. INTJ 곁에 머무는 것은 마치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최고 성능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슈퍼카에 올라탄 듯한 압도적인 효능감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완벽해 보였던 사랑의 결말은 종종 가장 예고 없이 건조하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INTJ와의 이별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마치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것 같았다고 토로하며 치를 떱니다. 어제까지 함께 미래의 집을 검색하고 노후 자금을 논하던 그들이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엑셀 차트를 분석하듯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우리는 비전이 없어. 여기서 정리하는 게 서로의 기회비용을 아끼는 길이야 라고 선언하는 기이한 현상. 도대체 그들의 차가운 머릿속에서는 무슨 계산이 끝난 것일까요? 이 비극의 씨앗은 그들이 사랑을 대하는 방식, 관리와 통제 속에 잉태되어 있습니다. INTJ는 연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보다 더 나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해결책과 조언들은 겉보기엔 당신을 위한 헌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당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 개조당해야 하는 숨막히는 교정의 과정이 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그들의 날카로운 비판. 그것이 사실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고유성을 지워버리는 지적 가스라이팅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느꼈던 숨막힘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똑똑한 연인이 가장 오만한 독재자가 되어 당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논리 안에 가두려 했던 시도의 부작용이었으니까요. 만약 당신의 사랑이 뜨거운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차가운 논쟁 끝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면 그 답은 사랑의 부족이 아닐지 모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그 가혹하고도 타협 없는 완벽주의라는 기준, 상대를 동등한 인간이 아닌 검증 대상으로 바라본 INTJ의 오만함 속에 진짜 이별의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치밀하고도 잔인한 심리적 프로세스를 적나라하게 파헤쳐봅니다. 1. 최적화 강박 연인을 프로젝트로 보는 오류. 너를 사랑해서 하는 잔소리가 결국 너를 내 기준에 맞는 부품으로 개조하려는 시도였다. INTJ에게 연애는 심장이 뛰는 낭만적인 체험이라기보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대서사실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초고난도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연인을 단순히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입한 중차대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실패해서는 안 되는 장기 우량주입니다. 그렇기에 INTJ의 사고 회로는 연애 중에도 24시간 멈추지 않고 최적화를 향해 돌아갑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시스템의 비효율을 참을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불행히도 이 엄격한 잣대는 가장 가까운 연인에게 가장 가혹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당신의 서툰 일처리, 감정에 휘둘려 이를 그르치는 태도, 발전 없는 게으른 습관은 단순한 인간적인 빈틈이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라는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시급히 패치하고 수정해야 할 심각한 오류 코드이자 보안 취약점으로 인식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연애란 지친 하루 끝에 서로의 상처를 하차주고 위로받는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INTJ에게 당신의 눈물과 하소연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입력됩니다. 당신이 상사에게 깨지고 돌아와 울고 있을 때 INTJ의 머릿속에서는 공감 스위치 대신 문제 해결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왜 울지? 우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원인이 뭐지? 상사의 성향인가 아니면 너의 업무 능력 부족인가? 그들에게 징징거림, 논리 없는 감정의 배설, 반복되는 실수는 인내심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내 파트너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를 검증하는 살벌한 인사 고과 평가의 순간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두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로봇과 사귀는 기분이라며 비난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최상의 애정 표현이자 헌신입니다. INTJ는 가치 없다고 판단한 대상에게는 단 1초의 시간도, 단 한마디의 조언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앉혀두고 훈계하고 계획표를 짜주고 고치려 드는 것은 너는 개선할 가치가 있는 우량주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치열한 인정이자 투자입니다. 마치 파산 직전에 기업에 투입된 구조조정 전문가처럼 그들은 감정적으로 무너진 당신의 인생을 구제하여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며 매스를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효율 중심의 사고가 비즈니스에서는 성공을 부를지 몰라도 관계에는 치명적인 맹독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합니다. 사랑은 효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어도 함께 시간을 낭비하고 해결책이 없어도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 치유되는 감정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INTJ가 당신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끊임없이 훈수를 두는 동안 상대방은 사랑받는 연인이 아니라 성과를 압박받는 말단 직원이나 결함이 많은 교정 대상이 된 듯한 끔찍한 압박감과 모멸감을 느낍니다. 평가받는 관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데이트 중에도 당신은 INTJ의 눈치를 보며 내가 또 실수했나? 이 말을 하면 비논리적이라고 혼나려나? 그를 검열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당신이 그들의 조언 덕분에 더 똑똑해지고 성장하는 듯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자존감은 난도질 당하고 있으며 당신의 고유한 영혼은 비효율이라는 명목하에 삭제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당신은 나는 너에게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야라는 깊은 패배감과 자괴감을 안고 떠나게 됩니다. 완벽한 연인을 만들려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것. 이것이 완벽을 추구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삭막하고 어리석은 결말임을 INTJ는 당신이 떠난 뒤 텅 빈 엑셀 시트를 보며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1. 디버깅 본능 감정의 맥락을 끊는 팩트 체크기. 아니, 그게 아니고 내 판단은 틀렸어. 내 말을 들어봐. INTJ가 연애 중 가장 빈번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이 자동 수정 습관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그들에게 있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아주고 진실을 알려주려는 친절한 가이드지만 감정의 늪에 빠진 상대방에게는 너의 감정은 틀렸다고 선고하는 재판관의 방망이질과도 같습니다. 단언컨대 그 순간 그들에게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려는 악의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뇌 구조가 틀린 정보를 목격하는 순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즉시 정답을 출력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알고리즘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NTJ에게 논리적 결함은 눈에 들어간 티끌처럼 거슬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상사에게 혼나고 와서 김 부장님이 나만 미워해 라고 울먹일 때 그들은 당신을 안아주는 대신 잠깐 객관적으로 보자. 김 부장이 너만 미워한다는 통계적 근거가 있어? 아까 내가 보고서를 늦게 낸 건 팩트잖아. 라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팩트체크가 벌어지는 시점이 상대방이 가장 취약해져 있고 논리가 아닌 무조건적인 내 편을 원할 때라는 결정적인 맥락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연인 앞에서 휴지를 건네는 대신 마음속으로 엑셀 차트를 펴놓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기괴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환자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폭력입니다. 더 큰 비극은 INTJ가 이러한 행동을 가장 완벽한 문제 해결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해결책을 줬으니까 이제 울지 않겠지? 원인을 분석해 줬으니 다음에 안 그러겠지. 그들은
자신의 명쾌한 솔루션 제공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감정의 강제 종료이자 대화의 단절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문 것은 당신의 논리에 감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말해봤자 분석만 당하겠구나. 말이 안 통한다. 는 처절한 체념과 함께 마음의 셔터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해소되지 못한 채 억눌린 감정적 앙금은 아무리 완벽한 논리로도 덮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소통의 오류가 누적되면 INTJ에 대한 연인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연애 초기에 스마트하고 결단력 있어서 멋있다고 칭송받던 그 분석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독하게 따지고 그는 피곤한 성격, 공감 능력 지능이 떨어지는 사회 부적응자로 재평가됩니다. 결국 억눌렸던 감정이 터질 때 상대방은 논리가 아닌 본능으로 외치게 됩니다. 너만 잘났냐? 그래. 내 말 다 맞는데 그래서 넌 행복해? 이 원초적인 분노 앞에서 INTJ의 논리는 무력화되며 관계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당신이 논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당신은 연인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정의 비효율성 눈물조차 데이터로 분석하는 잔인한 이성. 언어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감정은 INTJ에게 있어 처리할 수 없는 노이즈이자 시스템 오류에 불과합니다. INTJ는 세상 모든 현상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철저한 인과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연인의 눈물과 분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연인이 감정을 쏟아내는 그 순간 INTJ의 뇌는 공감 모드가 아니라 고장 진단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는 대신 마치 고장난 기계를 앞에 둔 엔지니어처럼 팔짱을 끼고 차갑고 건조한 시선으로 당신을 스캔합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그들이 화를 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주 침착하게 짓는 냉소와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는 목적이 뭐야? 울면 문제가 해결돼? 지금 그 감정적 반응이 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1%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너의 감정은 쓸모없고 비생산적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행위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정서적 사형 선고입니다. 연인으로서의 따뜻한 체온은 완전히 거세된 채 마치 AI, 면접관이나 감정 없는 로봇을 마주하는 듯한 그들의 정중하지만 소름 끼치는 이성. 이 차가운 벽 앞에서 상대방은 내 마음은 이 사람에게 영원히 닿을 수 없겠구나라는 절망적인 무력감과 함께 자신이 인간이 아닌 불량품 취급을 받는 듯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INTJ는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수용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슬퍼, 이유 없이 우울해라는 말은 성립 불가능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서럽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냥이라는 단어 앞에서 INTJ는 멈칫거립니다. 그리고 이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입력이 없는데 출력이 있다고? 그건 논리적 모순이야. 그들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당신의 감정을 거짓이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연극 혹은 지적 게으름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 울었던 당신은 어느새 자신의 눈물이 타당한지 입증해야 하는 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난도질당하는 기분 속에서 서서히 입을 다물거나 너란 인간은 정말 끔찍해 라는 비명을 지르며 폭발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INTJ는 끝까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화를 낸 거야? 설명도 안 해주고? 사모른 말의 함정 팩트 폭행은 폭행이지 조언이 아니다. 진실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INTJ의 진실은 연인을 난도질했다. INTJ는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혐오하는 종족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듣기 좋은 빈말, 상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한 하얀 거짓말은 배려가 아니라 위선이자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방해하는 독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이 보지 못하는 현실의 결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개선하게 돕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연인이 나 오늘 어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오늘 정말 예쁘다는 빈말 대신 그들의 망막에 맺힌 정보를 가감없이 출력합니다. 옷 색깔 채도가 내 피부톤이랑 충돌해서 얼굴이 칙칙해 보여. 그리고 저번보다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관리가 필요해 보이네. 그들은 이것을 정직함이자 객관적 피드백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찌르는 화법이 향하는 곳이 상대방의 가장 아픈 콤플렉스나 약점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닙니다. 마취 없이 환부를 도려내는 언어적 수술이자 예고 없이 날아오는 언어 폭력이 됩니다. 내가 살찐 건 사실이잖아. 팩트인데 왜 화를 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 떨어진 건 인과관계가 명확해. 왜 시스템 탓을 하고 있어? INTJ의 말에는 틀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더 비참해지고 더 아픕니다. 차라리 욕설이나 비난이라면 너 말 참 심하게 한다고 반박이라도 할 텐데.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와 팩트로 뼈를 때려버리니 상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INTJ는 이를 두고 감정이 배제된 객관적 분석이라 포장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일방적인 정서적 구타일 뿐입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치명적인 이유는 아군에 의한 피격이기 때문입니다. 연인은 세상의 풍파에 맞서 싸우다가 지쳤을 때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 INTJ에게 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그래도 내 편 들어줘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 순간 INTJ는 적군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적군이 공격했던 바로 그 상처 부위를 다시 한번 찌릅니다. 적들의 말이 맞아. 내가 부족한 게 사실이야. 라며 확인 사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 팩트 폭행은 타인에게 듣는 욕설보다 100배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준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정확하게 찔러오는 배신감.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신뢰의 탑은 무너져 내립니다. 너는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내 사람은 아니구나. INTJ가 옳음을 증명하는데 심취해 있는 동안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피를 흘리며 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이 비전의 불일치 싹수 없음의 미학.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미래에는 내가 투자할 가치가 없다. INTJ에게 사랑은 현재의 쾌락을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결성된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오늘 데이트가 얼마나 즐거웠는가 보다 10년 뒤에도 우리가 서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가를 훨씬 더 치명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연애는 멈춰있는 사진이 아니라 우상향해야만 하는 그래프여야 합니다. INTJ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직관 능력을 통해 현재의 사소한 단서들로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당신의 소비 습관, 대화의 주제, 위기 대처 능력을 스캔하여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당신의 모습을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호감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여 내 인생을 걸고 함께 도모해 볼 만한 잠재력을 가진 우량주로 낙점되었다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컸던 만큼 기대가 무너질 때의 실망은 치명상을 입힙니다. INTJ의 사랑을 움직이는 연료는 설렘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단순한 유지가 아닌 퇴보라고 여기며 현실에 안주하여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나태해지는 태도에 대해 병적인 혐오감을 보입니다. INTJ의 이별은 바로 이 비전의 불일치가 확인되는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자기 개발을 멈추고 술과 유흥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낙관만 하거나 멍청한 실수를 반복하며 배움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뇌리에서는 요란한 경고음이 울립니다. 경고, 이 주식은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 상장 폐지될 위험이 있다. 이 순간부터 이것은 감정이 식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의 가치를 상실한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손절매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INTJ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우리가 만난 정이 얼만데라는 과거의 시간은 미래의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당신을 목숨 바쳐 사랑했더라도 오늘 당신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당신이 부실 자산으로 판명되면 그들은 내일 당장이라도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별 통보가 그토록 계산적이고 냉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감정적인 다툼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손익계산 끝에 내려진 사업 철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없어. 이 말은 당신이 싫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나의 미래를 맡길 만한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번복될 수 없는 최종 감사 보고서입니다. 일멍청함 알레르기 뇌가 섹시하지 않으면 심장도 뛰지 않는다. INTJ가 느끼는 정떨어짐의 핵심은 배 나온 몸매나 줄어든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적 실망감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에게 있어 사랑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존경입니다. INTJ는 본능적으로 사피오섹슈얼 성향을 강하게 띠는데 이는 상대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대화의 수준이 낮거나 사고의 깊이가 얕으면 성적인 매력조차 거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화가 통하고 배울 점이 있고 현상의 이면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견고한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INTJ는 논리와 팩트를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진지한 토론 중 상대방이 근거 없는 미신을 맹신하거나 출처, 불명의 찌라시에 선동당해 흥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혈액형 성격설이 과학이라니까? 너 B형이라서 까칠한 거야. 이거 먹으면 암이 낫는데? 의사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 순간 INTJ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단순히 의견이 다른 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보를 검증할 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구나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3번 이상 반복하면서도 원래 사람이 다 그런 거지라며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게으름, 논리가 막히면 너는 왜 내 편 안 들어줘? 라며 감정적으로 때를 쓰는 유아적인 태도. 이러한 행동들은 INTJ가 인생의 제일 가치로 여기는 능력주의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대화의 층위가 붕괴될 때입니다. INTJ는 일상의 가십보다는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주제 미래 기술의 파급력, 사회 현상의 구조적 원인, 철학적 딜레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며 지적 희열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머리 아파. 그런 골치 아픈 얘기 왜 해? 그냥 연예인 얘기나 해. 오늘 점심 뭐 먹을지나 정하자. 라며 대화의 수준을 1차원적인 감각의 세계로 끌어내릴 때 INTJ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질식할 듯한 지루함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부정적 데이터가 임계치를 넘는 순간 INTJ의 뇌리에서는 번복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사람과는 영원히 깊은 대화가 불가능하다. 무서운 점은 이 판단이 한번 내려지면 절대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NTJ는 상대를 생각 없는 사람으로 분류표에 넣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의 복잡하고 깊은 내면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당신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래, 내 말이 다 맞아라며 영혼 없이 동의하기 시작했나요? 그것은 당신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너와 논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결론 내리고 당신을 지적으로 손절했다는 가장 잔인한 증거입니다. 이 매몰 비용의 공포 시간 낭비는 가장 큰 죄악이다. 우리가 함께한 3년? 그것은 추억이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비용일 뿐이다. 이 단계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이유는 이별의 원인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강박적인 효율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INTJ는 효율성을 신봉하는 종족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아깝고 대체 불가능한 자원은 돈이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시간입니다. 그들은 승산이 없는 게임에 계속 코인을 집어넣는 도박사의 오류를 가장 혐오하며 이를 지능의 문제로까지 연결짓습니다. 상대방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INTJ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수식이 돌아갑니다. 그들은 즉시 관계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고 냉철한 손절매 주문을 겁니다. 지금 헤어지는 게 뼈를 깎는 고통이겠지만 가능성 없는 너와 1년을 더 보내며 내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보다는 이득이다. 이것은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프지만 도려내지 않으면 내 인생 전체가 감염될 것이라는 공포. 그 공포가 이별의 아픔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 냉정한 계산 앞에서 상대방이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가 만난 정이 얼만데, 우리가 함께한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라는 말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INTJ에게 과거의 데이터는 이미 지출된 매몰 비용일 뿐입니다.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 왕년에 우리가 잘 나갔다는 사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상환 능력입니다. 미래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는 정은 그저 감정적 부채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 진입하면 INTJ의 태도는 연인이라기보다 퇴사를 앞둔 직원처럼 사무적으로 변합니다. 데이트는 즐거움이 아닌 치러야 할 의무 방어전이 되고 대화에서 미래 시제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다음 달에 어디 갈까? 내년 휴가는 어떻게 할까? 라는 당신의 들뜬 질문에 그들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상황 봐서라며 모호하게 얼버무립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리소스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우리 관계가 진행 중이라고 믿겠지만 INTJ의 미래 타임라인에서 당신은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당신이 없는 완벽하게 재구성된 내일의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INTJ가 보여주는 영혼 없는 유지의 실체입니다. 3. 최종 통보. 너는 내 인생 계획에서 영구 제명되었다. 너의 눈물은 변수가 되지 못한다. 나의 결론은 이미 상수다. 이별의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상대방은 뒤늦게 매달립니다. 눈물을 쏟으며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하죠. 내가 다 맞출게. 공부도 하고 성실하게 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만약 당신의 연인이 감정을 중시하는 F 유형이었다면 이 뜨거운 진심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와 계획,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는 INTJ에게 당신의 이 뒤늦은 호소는 신용불량자가 내미는 부도 수표에 불과합니다. 이미 잔고가 바닥난 신용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믿어줄 바보는 INTJ 사전에 없습니다. INTJ를 떠나게 만든 것은 어제 당신이 저지른 말실수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그동안 그들이 수집하고 분석해온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만나는 동안 끊임없이 데이터를 누적해왔습니다. 약속을 어긴 횟수,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 대화의 논리성, 자기 통제력 등 이 누적된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참혹하게도 당신의 성장 불가능성입니다. 그들은 통계학적 진실을 믿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충격으로 행동을 교정한다 해도 결국은 평균으로의 회귀 법칙에 따라 본성으로 돌아갈 확률이 99%라는 것을요. 내가 지금 급해서 변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멘트일 뿐이야. 3개월 아니 한 달만 지나도 너는 다시 예전의 그 나태한 모습으로 원상복구될 거야. 나는 실패할 게 뻔한 확률에 내 인생을 베팅하지 않아. INTJ에게 번복은 관용이 아니라 예견된 실패를 다시 예약하는 멍청한 짓입니다. 이별을 말하는 순간 INTJ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종료된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내부 감사가 끝났고 실패 원인 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까지 떨어져 파일이 덮인 사안입니다. INTJ는 그 결정을 입 밖으로 내기까지 혼자 수많은 밤을 새우며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변수가 있을까? 수백 번 검증한 끝에 내린 결론이기에 그들의 이별 통보는 그토록 단호하고 일의 여지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이유는 그 문 뒤에 이미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INTJ는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 이 짧고 건조한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벡터와 나의 인생 벡터가 방향도 크기도 달라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 아니 서로 멀어지기만 하는 궤적이라는 기하학적 종말 선언입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된 이별 앞에서 감정적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3. 검증의 알고리즘 보이지 않는 인사고과 평가. 당신은 연인인 동시에 내 인생 프로젝트의 팀원이다. 따라서 당신의 무능력은 해고 사유다. ISFP가 마음속에 따뜻하거나 서운한 감정의 마일리지를 쌓는다면 INTJ는 머릿속에 냉철하고도 정교한 신뢰도 점수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연인에게 헌신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뇌 백그라운드에서는 실시간으로 당신의 언행, 위기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사소한 약속 이행률을 데이터화하여 당신의 신용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보통의 연인들은 사랑하니까 부족해도 봐준다, 사랑하니까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INTJ에게 사랑과 신뢰는 완벽하게 분리된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인간적으로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능력하거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거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신은 그들의 파트너 자격 요건에서 미달됩니다. INTJ에게 연인이란 단순한 정서적 동반자를 넘어 인생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함께할 공동선장이기 때문입니다. 키를 잡을 능력이 없는 선장에게 4배의 운명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능력은 단순한 결점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INTJ가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살벌한 평가 과정이 상대방은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철저한 비공개 테스트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즉시 불같이 화를 내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데이터 수집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관찰하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번에도 10분 늦었네. 시간 관념 부족. 논리가 막히니 우기기 시작하네. 메타인지 부족. 술 마시고 연락이 두절됐군. 자기 통제력 상실. 겉으로는 알겠어. 다음엔 조심해라고 부드럽게 넘어가기에 당신은 안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INTJ 내부의 시스템에서 당신의 등급은 어급 우량 파트너에서 관리 대상 시급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석방 없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INTJ가 잔소리를 멈추고 당신의 실수에 관대해졌다면 그것은 당신을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을 갱생 불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마음의 정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신용 점수가 회복 불가능한 FFAIL 등급, 즉 부도 상태로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가차없이 계약 해지 이별을 통보합니다. 어제까지 웃어주던 그들의 표정이 하루아침에 차갑게 돌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어제부로 해고, 통보를 받은 무능력한 팀원이기 때문입니다. 1. 삼진아웃 우연히 필연으로 바뀌는 임계점. INTJ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과학자가 실험 데이터를 다루듯 접근합니다. 그들에게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은 감정적으로 용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분석해야 할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3세판의 법칙을 철저하게 고수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데이터 부족 혹은 이례적인 변수로 치부하여 넘어갑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아직 당신이라는 사람을 판단하기엔 표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수까지도 우연의 일치 혹은 경고 차원에서 참아줍니다. 혹시 몰라서라는 유보적인 태도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바로 그 순간 INTJ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들은 이것을 더 이상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구성하는 고칠 수 없는 패턴이자 상수로 규정합니다.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습관, 세 번은 인격이다. 이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INTJ의 태도는 180도 돌변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명제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INTJ는 더 이상 당신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이 확인된 시스템 사람을 고치려 드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이 나오지 않는 극도의 비효율이기 때문입니다. 결함품을 수리하느니 폐기하고 새 것을 찾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잔인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뒤늦게 울며 앞으로 잘할게, 진짜 변할게라고 맹세해도 INTJ가 차갑게 코웃음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구축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당신이 변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0%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다짐은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감정적 노이즈일 뿐, 이미 검증된 행동의 패턴이라는 팩트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INTJ가 세 번째 기회를 끝으로 문을 닫았다면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이라는 문제에 대한 채점을 끝냈으니까요. 이 기대치의 하향 조정,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폐기 처분 전의 분류다. 당신이 느끼는 지금의 평화는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INTJ가 당신에 대한 희망의 전원을 꺼버린 정전 상태다. 어느 순간부터 매사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던 INTJ가 당신에게 잔소리를 뚝 그쳤습니까? 당신이 약속에 늦어도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쳐도 화를 내기는커녕 그럴 수 있지라며 부처님 같은 미소로 너그럽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INTJ가 설정한 관계의 마지막 단계, 즉 포기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해심이 바다처럼 넓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신에 대한 기대치를 0으로 수렴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할 일조차 없어진 상태입니다. INTJ에게 잔소리와 논쟁은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에너지 투입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끊었다는 것은 당신에게서 어떤 산출물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INTJ는 당신을 더 이상 인생을 함께할 대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을 철저하게 재분류합니다. 스스로 밥벌이를 못하는 손이 많이 가는 어린아이, 혹은 내 인생의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격리해야 할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말이죠. 화낼 가치도 없다. 아이가 물을 쏟았다고 화를 내는 어른은 없다. 그냥 묵묵히 닦을 뿐. 그들은 당신을 샌드박스 안에 가둡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자신의 본질적인 인생 계획이나 감정에 타격을 주지 못하도록 정서적 방화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만 놀게 놔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구나 라고 착각하며 평화를 만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살아있는 관계의 생동감이 아니라 이미 숨이 끊어진 관계의 적막일 뿐입니다. INTJ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는 리스크 관리 프로토콜을 가동하여 이별하는 그날까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잔인한 경멸은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그래, 내 말이 맞아라고 대답하는 그들의 영혼 없는 친절은 당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3. 예측 가능한 권태. 당신은 이미 해석이 끝난 텍스트다. 더 이상 다음 페이지가 궁금하지 않은 책을 붙들고 있는 것만큼 INTJ에게 끔찍한 고문은 없다. INTJ는 사랑조차도 호기심과 지적 탐구심이라는 연료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연애 초기 당신이 그들에게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세계가 가진 복잡성, 알 수 없는 깊이, 내가 탐구해야 할 미지의 변수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썸과 연애 초반은 당신이라는 난해한 코드를 해독해 나가는 지적 게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지속되고 당신의 행동 패턴, 사고방식, 감정의 알고리즘이 INTJ의 데이터베이스에 완벽하게 파악되는 순간 그들은 급격하고도 참을 수 없는 권태를 느낍니다. 특히 당신이 매일 똑같은 일상 루틴을 반복하고 어제와 똑같은 뻔한 대화, 주제를 꺼내며 INTJ가 어를 입력하면 반드시 B를 출력하는 예측 가능한 반응만 보여준다면 INTJ에게 당신은 더 이상 신비로운 우주가 아니라 이미 다 읽어버린 책 혹은 공략집을 봐버린 게임으로 전락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군. 이 사람의 바닥은 여기까지인가? 이 생각이 스치는 순간 INTJ의 눈빛에서는 호기심이라는 생기가 사라집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미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1초 앞서 시뮬레이션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단 한치도 빗나가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NPC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입력된 스크립트대로만 움직이는 로봇과 연애하고 있다는 허무함. 이것은 INTJ에게 견딜 수 없는 지적 고갈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 깊이 있는 통찰, 서로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지적 성장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기 개발 없이 현재에 안주하며 정체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지루함을 넘어 정신적인 고문이 됩니다. 남들은 편안해서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INTJ에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관계는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여 죽어가는 우주와 같습니다. INTJ가 당신과의 대화에서 하품을 참지 못하거나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나요? 그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너라는 콘텐츠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명백하고도 잔인한 신호입니다. 해석이 끝나버린 텍스트를 다시 읽고 싶어하는 독자는 없으니까요. 4. 관계의 가성비 감정 노동의 손익분기점. 너를 사랑하는 데 드는 유지비 감정 소모가 너를 만나서 얻는 수익 행복을 이미 초과했다. 이 관계는 적자다. ISFP가 단순히 에너지가 고갈되어 본능적으로 동굴로 숨어버린다면 전략가인 INTJ는 철저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때문에 관계를 정리합니다. INTJ에게 감정 에너지와 시간은 무한 리필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커리어, 지적 성취,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껴 쓰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극도로 한정된 고급 자본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과 멘탈을 투입했을 때 산출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연애가 툭하면 비논리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토라진 연인을 달래주는데 밤새도록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면 INTJ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싸우느라 3시간을 썼고 그 여파로 오늘 업무 집중력이 50% 저하됐다. 너를 만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그들에게 소모적인 연애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갉아먹는 악성 부채이자 고위험 부실 자산입니다.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유지비만 나가는 공장을 폐쇄하듯 INTJ는 감정적 소모가 극심한 연인을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올립니다. 특히 INTJ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감정 노동입니다.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받아주길 바라는 태도,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으려는 불안형 애착,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논쟁. 이런 것들은 INTJ 입장에서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는 사채와 같습니다.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상대의 감정적 요구를 감당하느라 정작 자신이 투자해야 할 미래가 저당 잡히는 상황을 그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손익분기점이 붕괴되는 순간 INTJ는 냉정하게 사업 철수를 선언합니다. 너는 나에게 행복보다 피로를 더 많이 주는 존재다. 이 결론은 잔인하지만 명확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적잖아는 프로젝트에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생존을 위한 자산 매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조차 그들에게는 추가 비용으로 보일 뿐입니다. 1. 징징거림의 공포 해결 의지가 결여된 무한 루프의 지옥.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면 제발 그 문제를 내 귀에 입력하지 마라. INTJ가 연애 중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고 심지어 혐오감까지 느끼는 순간은 바로 상대방이 해결책을 원하지 않으면서 끝없이 부정적인 감정만 배설하는 행위, 즉 징징거림을 시전할 때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런 하소연이 시작되면 처음에 INTJ는 성실한 컨설턴트가 되어 반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지적 자원을 동원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어안, 비안, 시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사랑한다는 말은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겠다는 의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INTJ가 제시한 그 완벽한 해결책들을 아니, 그건 좀 그렇고, 너는 내 맘 몰라라며 걷어차버리고 바로 다음날 똑같은 문제로 또다시 징징거릴 때입니다. 이 순간 INTJ는 단순한 짜증을 넘어 논리적 공포를 느낍니다. 어제 내 조언이 투입되었는데 왜 행동의 변화가 0이지? 아니, 왜 마이너스지? 이것은 INTJ에게 시스템 오류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그들에게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고장난 라디오가 반복 재생되는 소음공해이자 시간 고문입니다. INTJ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건가? 생산성 없는 감정 배설구 역할을 강요받는 것만큼 INTJ를 비참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지, 당신의 배설물을 치우는 청소부가 되려고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INTJ에게 대화란 정보의 교환이거나 문제의 해결 혹은 지적 유희여야 합니다. 그 목적이 거세된 채 그저 공감해달라며 쏟아내는 감정의 나열은 그들의 뇌세포를 태워버리는 백색 소음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은 깨닫습니다. 너는 문제를 해결할 지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판단이 서는 순간 INTJ는 당신의 징징거림을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 정서적 탈출을 감행합니다. 당신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기력한 태도가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 잠수가 아니라 전략적 철수 승산 없는 전쟁에서의 쿨한 퇴장. 지금 너와의 대화는 내 뇌세포만 죽이는 소모전이다. 따라서 나는 이 전쟁터에서 내 병력을 뺀다. 연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INTJ가 갑자기 입을 다물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행동은 흔히 말하는 잠수와는 그 결이 다릅니다. 잠수가 책임 회피를 위한 비겁한 도망이라면 INTJ의 연락 두절은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철수에 가깝습니다. INTJ는 갈등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싸움으로 번지고 논리는 사라진 채 감정적인 비난만 오가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들은 즉각적인 위험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만 갉아먹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날 것이 뻔한 소모전이기 때문입니다. 입력을 넣어도 출력이 나오지 않는군. 이 시스템은 다운됐다? 이 판단이 서는 순간 INTJ는 에너지 누수를 막기 위해 대화의 차단기를 내려버립니다. 그들의 침묵은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유보적인 태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금 너와의 소통은 극도로 비효율적이다라는 강력하고도 냉혹한 보이콧 선언입니다. 상대방이 흥분해서 카톡을 수십 개씩 보내도 그들이 읽씹하거나 안 읽씹하는 이유는 승산 없는 전쟁터에 총알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장군의 마음으로 전선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무시하려는 악의적인 감정보다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방어 전략입니다. INTJ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비효율적인 감정 싸움을 계속하다가는 자신이 이성의 끈을 놓고 돌이킬 수 없는 팩트 폭행으로 당신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스스로 멘탈이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강제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상대방에게는 이 침묵이 피를 말리는 고문이겠지만 INTJ에게는 과열된 CPU를 식히는 쿨링 타임이자 무의미한 데이터를 차단하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카카오톡 창을 닫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앱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성을 찾고 논리를 가져오기 전까지 나는 이 대화에 단 1바이트의 에너지도 쓰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래 중단 선언임을 알아야 합니다. 3. 가성비 이별의 과정은 생략한다. 결과만 남을 뿐. 이미 사망한 관계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짓은 없다. 보통의 연인들에게 이별이란 하나의 거대한 의식입니다. 서로 울고불고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지고 밤새 술을 마시며 매달리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며 감정을 소진하는 지난한 과정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효율성에 미친 INTJ에게 이 모든 질척거리는 과정은 에너지 낭비이자 불필요한 리소스 소모일 뿐입니다. INTJ의 사고 회로에서 이별은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이미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통해 헤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결론이 났으면 이제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감정을 쏟으며 과정을 늘리고 했던 말을 또 하며 서로를 괴롭힐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끝난 영화의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자리에 앉아 검은 화면을 보고 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INTJ의 이별 통보는 상대방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허무하고 짧고 간결합니다.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안 맞아. 더 만나는 건 서로에게 시간 낭비야. 헤어지자. 잘 지내. 군더더기 없는 세 문장. 그 어떤 감정적인 수식어나 여지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 건조한 통보 앞에서 충격에 빠져 묻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차가울 수 있어? 우리가 보낸 시간이 너한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INTJ 입장에서 이 냉정함은 잔인함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위한 최선의 배려이자 효율성의 극치입니다. 가망 없는 관계를 붙들고 노력해보자며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의 기회비용을 날리게 하고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INTJ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헤어질 건데 좋게 포장해서 뭐해? 빨리 정리해주는 게 내가 새 출발하는데 도움되는 거야. 그들은 이별의 순간조차 당신의 감정을 위로하기보다 당신과 나의 시간을 아껴주는 쪽을 택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마취 없이 단번에 환부를 잘라내는 의사처럼 그들은 가장 빠르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관계를 절단합니다. 피를 흘리는 건 순간이지만 썩어가는 팔을 달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들만의 지독한 합리주의가 만들어낸 결말입니다. 5. 자율성 침해. 내 통제권을 건드리지 마. 나를 통제하려 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다. ISFP가 자신의 취향을 존중받길 원한다면 INTJ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판단과 결정의 자율성을 목숨처럼, 아니 신앙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인생이라는 왕국의 전제 군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INTJ에게 있어 행복의 정의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INTJ가 세워둔 정교한 계획을 흐트려 놓으려 할 때 그들은 이것을 사랑의 간섭이 아닌 주권 침해이자 내 왕좌에 대한 쿠데타로 인식합니다. 내가 뭔데 내 판단을 수정하려 들어?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 INTJ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거친 최적의 결과값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연인이 감정적인 이유나 어설픈 논리로 훈수를 두려하면 그들은 지적 모욕감을 느낍니다. 옷 좀 밝게 입어봐. 머리 스타일 좀 바꿔. 친구들이랑 좀 어울려. 상대방에게는 사소한 조언일지 모르지만 INTJ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알고리즘을 해킹하려는 시도처럼 불쾌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순간은 바로 통제가 감지될 때입니다. INTJ는 자유로운 늑대와 같습니다. 연인이 목줄을 채우려 다가오는 순간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거나 줄을 끊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들에게 구속받는 사랑은 감옥과 동의어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휘둘리며 사느니 차라리 고독한 황야에서 혼자 얼어 죽는 편을 택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INTJ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조언을 듣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요가 아니라 논리적 설득뿐입니다. 당신이 명령조로 그들을 통제하려 든다면 당신은 그들의 연인 목록에서 제명되고 제거해야 할 적 목록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율성은 타협할 수 없는 영린이기 때문입니다. 1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지옥사랑이라는 이름의 전자발찌. 나를 믿지 못해서 확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소유물로 여기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불쾌하다. 연애 중 INTJ가 가장 질색하며
심지어 공포까지 느끼는 상황은 바로 연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드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늪에 빠질 때입니다. 누구랑 있어? 몇 시에 들어갈 거야? 밥은 먹었어? 왜 아까 카톡 읽고 답장이 없어?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겠지만 INTJ에게는 범죄자에게 채워진 전자발찌의 진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뇌는 이 질문들을 애정 표현이 아닌 감시이자 구속으로 받아들입니다. INTJ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신의 스케줄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연인이 수시로 보고를 요구하면 그들은 자신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모욕감과 함께 내 시간을 타인에게 검열받아야 한다는 끔찍한 비효율에 치를 떱니다. 내가 업무 일지를 쓰려고 연애를 하나? 그들은 연인 관계가 철저히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보고와 지시, 확인이 오가는 관계는 마치 상사 연인과 부하 직원 나의 수직적인 상하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INTJ는 당신의 부하 직원도 당신이 낳은 자식도 아닙니다.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를 원했지 자신의 동선을 체크하는 보안관이나 잔소리하는 가정교사를 원한 게 아닙니다. 이 압박이 임계점을 넘으면 INTJ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짧은 문장을 단순히 신경 쓰지 마 정도의 투정으로 넘겨짚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INTJ가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정중하지만 가장 살벌한 최후의 경고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내 통제권을 침범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시스템을 폐쇄하겠다는 방어 기제의 발동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을 박탈당한 관계에서 INTJ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고의 의무가 없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만 비로소 당신을 사랑할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믿으세요. 믿지 못하겠다면 감시하지 말고 떠나세요. INTJ에게 검증이 필요한 신뢰는 신뢰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는 정교하게 코딩된 프로그램이다. 당신의 변덕은 그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바이러스다. INTJ는 주말 데이트를 앞두고 단순히 시간과 장소만 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부터 찌까지 이동 동선, 예상 소요 시간, 식당의 웨이팅 가능성, 심지어 그때의 나의 에너지 레벨까지 고려하여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끝내놓습니다. 혹은 이번 주말은 집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책을 읽으며 충전하겠다는 고독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둡니다. 그들에게 계획이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는 성역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해맑게 웃으며 이 성역을 침범합니다. 날씨 좋은데 지금 당장 나와. 미안, 나 오늘 기분이 별로라 못 나갈 것 같아. 보통의 연인들에게 이것은 설레는 번개이거나 아쉬운 취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TJ에게 이것은 단순한 짜증을 넘어 그들이 공들여 구축해둔 질서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이자 폭격입니다. INTJ의 뇌는 정해진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인지적 과부하에 걸립니다. 비상사태 발생, 기존 알고리즘 폐기, 새로운 경로 재설정 필요, 에너지 예산 재편성 불가.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INTJ에게 계획 수정은 단순히 스케줄러의 글씨를 지우고 다시 쓰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미 뇌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마친 미래의 시간선 전체를 붕괴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엄청난 인지적 비용을 소모하게 만드는 중노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며 약속을 변경한 당신을 향해 나의 평화를 깬 침입자라는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통제권이 타인에 의해 휘둘리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INTJ에게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연인은 스트레스 유발자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그냥 다음에 보면 되지라고 쉽게 말하지만 INTJ는 당신의 변덕 때문에 나의 완벽했던 하루가 망가졌고 내 에너지가 낭비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에게 예고 없는 서프라이즈는 선물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물은 비싼 명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평온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고립의 성타인의 침입을 불허하는 난공불락의 요새.
너와 함께하며 소모되는 무의미한 시간을 견디느니 차라리 위대한 고독 속에서 나를 건축하겠다. INTJ는 태생적으로 독립성이 뼛속까지 각인된 가장 내향적이고 지적인 종족입니다. 다른 성격 유형들이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태양광 패널이라면 INTJ는 내부의 핵융합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독자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들에게 타인과의 만남은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비축해둔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물론 연애 초기에는 강력한 호기심과 도파민이라는 마약이 그들의 본능을 잠시 마취시킵니다. 그래서 기꺼이 당신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밤새 통화를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도파민 안개가 걷히는 순간 INTJ는 다시 자신의 본거지인 지적 동굴로 돌아가려는 강력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회귀 본능을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이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야 숨을 쉬듯 그들도 고독이라는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보통의 연인들에게 사랑은 일심동체가 되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지만 INTJ에게 이상적인 연애는 서로의 독립된 궤도를 존중하며 따로 또 같이 공존하는 태양계 모델입니다. 연인이 우리 24시간 붙어 있자, 모든 걸 공유하자라며 끈적하게 다가올 때 INTJ는 그것을 로맨스가 아닌 창살 없는 감옥으로 느낍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양가 없는 잡담이 지속될수록 INTJ의 내면에서는 요란한 비상벨이 울립니다. 소중한 자원 시간이 누수되고 있음. 지적 생산성 0에 도달함. 그들은 당신과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읽지 못한 책, 해결하지 못한 프로젝트, 배우지 못한 지식을 떠올리며 초조해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시간을 갉아먹는 기생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순간입니다. 결국 냉철한 계산기가 작동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생산성 수익이 연애가 주는 피로도 비용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골든 크로스의 시점이 옵니다. 너랑 3시간 동안 카페에서 멍하니 사람 구경이나 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책 한 권을 읽는 게 내 인생에 훨씬 이득이겠어. 이 가치 판단이 끝나는 순간 INTJ는 타협 대신 완벽한 고립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다정한 연인으로 남기보다 비록 외롭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지배하는 고독한 황제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성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소리는 당신과의 관계가 영원히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차가운 금속성 파열음이 될 것입니다. 6. 소통의 프로토콜 말하지 않으면 데이터는 없다. 독심술을 사랑의 척도로 삼지 마라. 나는 팩트만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세서다. ISFP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통하는 낭만적인 텔레파시를 사랑의 정점이라고 믿는다면 INTJ는 정반대로 명확한 데이터 입력을 소통의 유일한 프로토콜로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연애는 스무고개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확한 언어로 요청해야 하고 불만이 있으면 논리적인 언어로 피드백해야 하는 정보 교환의 장입니다. 그들에게 힌트, 눈치, 빙빙 돌려 말하기는 낭만적인 밀당이 아닙니다. 해독키가 주어지지 않아 영원히 풀 수 없는 불완전한 암호문이자 소통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비효율적인 노이즈일 뿐입니다. 대체 왜 말을 꼬아서 하지? 배고프면 밥 먹자고 하면 되는데 왜 배 안 고파? 라고 묻는 거야? INTJ의 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나 별로 생각 없어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말을 팩트로 입력하여 그래. 그럼 나만 먹을게라고 행동합니다. 나중에 당신이 어떻게 진짜 너만 먹냐? 라고 화를 내면 INTJ는 억울함을 넘어 논리적 오류에 경악합니다. 내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 입력된 값대로 행동했는데 왜 결과값이 분노야? 그들에게 당신의 내숭이나 배려 섞인 거절은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거짓 정보일 뿐입니다. 흔히들 INTJ가 직관이 뛰어난 유형이라 눈치가 빠를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들의 직관력은 거시적인 미래의 비전이나 복잡한 시스템의 구조를 꿰뚫어 볼 때 작동하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연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오늘따라 차가운 공기 같은 미시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을 포착하는 현미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10년 뒤의 기술 트렌드는 예측할 수 있어도 당장 10분 뒤 당신이 왜 삐질지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그쪽으로 안테나를 켜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INTJ 앞에서 입을 꾹 다물고 내가 왜 화났는지 맞춰봐라는 식의 시위를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침묵은 무언의 항변이 아니라 데이터 전송 중단 상태입니다. 입력값이 없으니 처리 장치도 멈춰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아니라 입력되지 않은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원하는 것을 정확한 명사로, 동사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발화하십시오. INTJ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인식 가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일 알아서의 함정 정의되지 않은 변수는 곧 치명적 오류다. 나에게 적당히를 요구하지 마라. 나의 세계에 대충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 수많은 연인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꼭 말로 해야 알아? 센스 있게 적당히 알아서 해줘. 라는 화법은 INTJ를 미치게 만드는 뇌 기능을 정지시키는 언어적 재앙입니다. INTJ의 사고방식은 고도로 정밀하게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습니다. 정확한 명령어와 변수가 입력되어야만 연산이 시작되고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그런데 적당이라니요? 도대체 그 적당히의 기준값이 무엇입니까? 온도를 말하는 건가? 시간인가? 예산인가? 아니면 너의 기분 상태인가? 기준값이 정의되지 않은 명령어를 어떻게 수행하란 말인가? 그들에게 좋은 곳으로 예약해줘라는 말은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았으니 출발하라는 내비게이션의 오류와 같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INTJ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은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Undefined Variable라는 오류 코드가 뜨면서 시스템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호함을 해석할 수 있는 감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당신이 삐져서 입을 꾹 다물고 침묵 시위를 할 때 벌어집니다. 당신은 침묵을 통해 나 지금 화났으니 얼른 와서 달래줘라는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INTJ의 눈에 당신은 화난 사람이 아니라 정보값 전송이 중단된 상태로 인식됩니다. 데이터 전송이 끊겼으니 그들은 당연히 대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자신의 할 일책 읽기, 게임, 업무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당신이 폭발하며 내가 말 안 한다고 진짜 가만히 있냐? 라고 화를 내면 INTJ는 진심으로 억울해하며 묻습니다.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궁예야? 독심술사야? 이것은 당신을 비꼬거나 약 올리기 위한 멘트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입력 없는 출력이 가능하다고 믿는 당신의 비논리성을 이해할 수 없어 묻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명확한 요구는 눈치 없는 행동이나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업무 지시서 자체가 백지 상태로 내려온 상황과 동일합니다. 백지를 주고 보고서를 써내라고 강요하는 것. INTJ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조리한 가혹행위일 뿐입니다. 이 돌려 말하기는 기만이다. 언어의 경제성을 파괴하는 사기행위. 원하는 것을 숨기고 상대가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은 낭만이 아니라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비겁한 함정이다. INTJ에게 언어란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효율성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이 도구를 사용하여 숨바꼭질을 하려들 때 그들은 깊은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저 가방 예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가방의 심미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론일 뿐입니다. INTJ의 뇌는 이 입력값을 받자마자 디자인이 미학적으로 균형 잡혀 있네. 하지만 가죽 소재라 관리가 힘들겠어. 라고 분석하고 쿨하게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이 대화는 가방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가방 안 사줘서 서운해? 라고 화를 내면 INTJ는 억울함을 넘어 배신감에 환장할 노릇이 됩니다. 예쁘다고 했지 사달라고 했어? 주어와 서술어가 빠진 문장을 듣고 내가 어떻게 구매 의사를 유추해? INTJ에게 돌려 말하기는 고도의 눈치나 센스가 필요한 화술이 아닙니다. 명확한 직선 코스를 놔두고
구불구불한 미로를 헤매게 만들어 소통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화법이자 불필요한 소통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범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를 일종의 기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혹은 책임을 상대방의 눈치로 떠넘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겁한 술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사주면 센스 있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무심한 놈 되는 거야? 그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험대에 올려졌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모호함은 INTJ에게 로맨틱한 밀당이 아니라 풀어야 할 근거 없는 골치 아픈 수수께끼이자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요구하는 사람을 가장 섹시하게 생각합니다. 저 가방이 마음에 들어. 내 생일 선물로 내가 사줬으면 좋겠어. 가격은 얼마야? 이렇게 말하면 INTJ는 합리적이군. 예산 범위 내이니 승인한다. 라며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결제 서류를 들이밀어야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INTJ에게는 모호한 눈빛 교환보다 명확한 청구서가 훨씬 더 정직하고 편안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3. 논리적 완결성의 강박 감정 싸움을 토론 배틀로 만드는 치명적 오류. 당신은 지금 연인과 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논문 심사를 하고 있는가? INTJ와 싸울 때 상대방이 가장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지점은 그들이 싸움의 내용이 아니라 논리와 형식을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감정을 토해낼 때 흥분한 나머지 단어 선택이 조금 과격해지거나 앞뒤 문맥이 살짝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연인이라면 그 격앙된 감정 자체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INTJ의 뇌는 그 순간 감정 수신기를 끄고 오류 탐지기를 켭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이나 떨리는 목소리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문장에서 논리적 허점이나 사실관계의 오류를 찾아내어 즉각적으로 태클을 겁니다. 잠깐 아까는 어라며? 지금은 왜 B라고 말을 받고? 내 말엔 일관성이 없어. 내가 항상 무심했다고? 항상은 빈도부사로서 100%를 의미해. 난 지난주 화요일에 너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으므로 너의 주장은 기각이야. 이것은 상대방을 이기려는 유치한 승부욕이라기보다 틀린 논리와 부정확한 단어 사용을 참지 못하는 병적인 지적 강박에서 나옵니다. INTJ에게 있어 전제가 틀린 주장은 들어줄 가치가 없는 소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논리가 완벽해야만 당신의 감정도 타당성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끔찍한 말꼬리 잡기이자 취조로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피가 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의사가 상처는 안 봐주고 환자분 비명소리의 발성이 잘못됐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다시 말하세요. 라고 지적하는 꼴입니다. 감정을 호소하는데 문법 검사와 팩트체크를 받고 있는 기분. 상대방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답답함에 질식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화의 본질인 화해나 공감은 산으로 가고 누가 더 논리적인가를 따지는 진흙탕 토론 배틀만 남습니다. INTJ는 상대의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말문이 막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겼다. 내 논리가 완벽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는 법정 공방이 아닙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준다고 행복해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INTJ는 논쟁에서 이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잃었고 관계에서 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한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 긴 분석의 끝자락에서 INTJ인 당신에게 아프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부디 이 질문 앞에서만큼은 당신의 그 화려한 언변으로 도망치지 말고 거울 속의 내면을 정직하게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은 정말로 우리 관계의 합리성이었나요? 아니면 단지 예측 불가능한 타인의 감정을 감당하기 싫은 당신의 오만함과 겁쟁이 심리였나요? 당신은 늘 똑똑한 척,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척, 맞는 말만 골라 하는 냉철한 분석가였지만 사실은
감정이라는 낯선 파도에 휩쓸리는 게 두려워 논리라는 방파제 뒤로 숨어버린 어린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라는 말로 상대의 입을 틀어막고 승리감을 느꼈을 테죠. 하지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애초에 논리를 초월하는 비이성적 감정의 영역이라는 것을요. 논리로 설명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당신의 그 차가운 분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은 언제나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팩트가 상대방에게는 지울 수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당신이 설계한 그 완벽한 관계도 속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미와 체온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살 수 없는 완벽한 건축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상대를 지적해서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상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적 여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 명석한 두뇌를 비판과 분석이 아닌 이해와 수용에 사용하세요. 여기 당신의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지적질 대신 나의 취약함을 공유하세요. INTJ인 당신은 문제가 생기면 상대를 교정하려 듭니다. 하지만 연인은 고쳐야 할 오답 노트가 아닙니다. 상대가 멍청해 보일 때, 비효율적으로 행동할 때 제발 선생님 모드로 변신하여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대신 나의 감정을 주어로 삼아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연락 없이 늦으니까 스케줄이 다 꼬이잖아. 시간 관념 좀 가져. 내가 연락이 안 되면 나는 사고가 났을까봐 너무 불안해. 그리고 계획이 틀어지면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성격이라 예민해져. 논리가 아닌 감정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지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인간성의 지수를 높이는 가장 고차원적인 소통 기술입니다. 당신이 완벽한 재판관이 아니라 상처받을 수 있는 연인이 될 때 상대방도 방어기제를 풀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미리 공지하고 협상하세요. 당신에게 잠수는 휴식이지만 상대에게는 고문입니다. 동굴로 들어가고 싶을 때 짜증을 내거나 말없이 사라지지 마세요. 당신의 장기인 논리와 협상력을 이럴 때 발휘하세요. 이것은 상대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루 이 시간 혹은 주말 오전은 온전한 충전 시간이 필요해. 그래야 내 뇌가 리셋되어서 너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 이 시간만 지켜주면 나머지 시간은 에너지를 모아서 너에게 최선을 다할게. 어때?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와 종료 시간, 즉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불안형 연인을 안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자신에게도 연인에게도 관대해지세요. 세상과 인간관계는 당신의 엑셀 차트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는 늘 오차 범위와 표준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 오차를 실패나 결함으로 규정하지 말고 삶을 다채롭게 만드는 변수로 인정하고 즐기십시오. 당신의 연인이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 멍청하고 감정적이라서 당신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벽했다면 당신의 그 차가운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당신의 부족한 감성을 채워주는 것이 연인의 따뜻함이고 연인의 부족한 논리를 채워주는 것이 당신의 명석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상호 보완적 결합 아닙니까? 우리는 다를 것이다. 너는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것이다. 이 다짐을 가지고 분석의 현미경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사랑은 차가운 청사진을 넘어 비로소 따뜻한 체온을 가진 살아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전략가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여 적을 섬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평화를 얻는 사람, 상대를 굴복시키지 않고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임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그 명석한 머리로 이기는 연애가 아니라 행복한 연애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